안녕하세요. 이다스터디입니다. 2024년 8월 26일 금주의 파워비아이 보고서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에는 매출 기회관리 보고서가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B2B 영업부서에는 잠재 고객들을 영업기회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단계별로 적절한 영업 전략들을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해당 기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전체 기회들이 포착되었을 시, 전환되었을 시 예상되는 매출이 보이고요. 전체 기회들의 개수도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죠. 그리고 월별로 기회들을 시각화한 것도 보이고요. 또 지역별로 그리고 영업 단계별로 기회 개수가 시각화되어 있죠. 리드에서 파이널라이즈로 갈수록 기회들이 선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트리맵 같은 경우는 현재 드릴다운 분석이 시각화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해당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의 지역별로 영업 기회들의 개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릴스루 분석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테이블 시각적 개체로 표현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드릴스루 페이지에도 각종 슬라이서들을 여기 상단에 배치를 해서 이 페이지 내에서 바로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에는 IMDb 영화 데이터를 시각화한 보고서입니다. 영화가 일으킨 총 매출, 그리고 배우별 평점 시각화 등등 각종 영화들의 메타데이터를 시각화한 보고서인데요. 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에 별도의 필터 메뉴를 만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필터들이 별도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책갈피랑 버튼 기능을 종합을 해서 만들었을 것 같고요. 색상 테마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IMDb 로고와 유사한 색상으로 통일시킨 점이 보이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버튼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현재 해당 버튼의 위치, 그리고 버튼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은 이거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니고 단순히 이 하단에 있는 카드 시각적 개체들의 제목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이 버튼을 눌러서 오버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새롭게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영화를 탐색을 해야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고서를 소비하는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슬라이서들을 첫 번째 홈페이지 페이지에 있던 슬라이서들과 유사한 것을 넣어서 오히려 동기화시켜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는 가계 매출 보고서입니다. 총 3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개요 페이지에는 이번 연도 매출과 그리고 유형별 매출을 시각화한 것이 눈에 보이고요. 또 지역별, 가게 단위 사이즈별 매출의 차이를 산점도 차트로 한 번에 표현한 것이 또 눈에 띕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월별 매출을 시각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각하고자 하는 것이 전년도와 올해 매출을 월별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막대 그래프를 쌓는 것보다는 요거를 양옆에 배치를 해서 수평으로 위치시키면은 보다 더 적합한 시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롭게 오픈한 가게들의 매출을 분석한 내용들이 보이고요. 폭포 차트를 사용을 해서 월별 매출 차이를 시각화하고 각각의 매출 차이들이 전체 매출 차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점이 또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2위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보고서입니다. 우선 좌측에 어떤 페이지들이 존재하는지 깔끔하게 나열한 것이 보이고요. 먼저 매출 페이지에는 제품 범주별 매출들이 막대 그래프나 원형 차트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테이블 시각적 개체를 사용을 해서 저번 주 매출과 이번 주 매출을 시각화하고 그 차이를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트래픽량 페이지 또한 유사한 레이아웃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바이박스에 해당 제품이 등장한 비율, 구매로 전환된 비율, 그리고 제품별 주문 개수와 가격들을 시각화한 페이지가 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존 셀러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이 잘 시각화된 것 같고요. 다만 이 슬라이서들의 배치가 같은 유형끼리는 같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연, 그리고 분기는 같은 날짜 유형의 데이터들인데 떨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을 같이 배치했으면은 월, 분기, 년 이런 식으로 배치했으면은 어땠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에는 매출 및 재고 분석 보고서입니다. 일단 좌측에 해당 보고서에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두었고 아이콘 형태로 정리함과 동시에 여기 햄버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팝업 창을 통해 텍스트와 함께 표시되게끔 해서 다른 시각적 개체들을 시각화할 이 가용 공간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전반적인 매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별로 트렌드 시각화, 그리고 영업 채널별 분석,
그리고 국가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각적 개체들을 깔끔하게 시각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상품 분석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상품의 색상별 그리고 사이즈별 매출 현황을 분석할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뒀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 10가지도 이렇게 시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는 재고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진단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끔 분해 트리 시각적 개체를 사용을 해서 특정 값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품별 수요를 분석하여 어떤 제품들은 현재 재주문을 넣어야 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시각화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보고서이고요. 특히나 2위 보고서와의 차이점이 이번 1위 보고서 같은 경우는 페이지별로 해당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시각적 개체들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페이지별로 레이아웃이 단조롭지가 않고 모두 다양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주의 파워 BI 탑5 보고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